안녕하십니까. 서울의대 강건욱 교수입니다. 오늘은 의료기술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인류가 지금까지 이렇게 진화를 해왔지만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자, 보시게 되면 이미 벌써 이런 상황이 되었죠. 우리는 이제 이미 뚱뚱하고 이렇게 운동을 거의 하지 않고 그 원시인들은 이 사냥을 하면서 뛰어다니지만 지금은 너무나 많은 음식들을 저희가 먹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성인병들을 초래하게 되고 또 암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 인류의 여러 가지 질환들은 어떻게 되어 왔었냐 하면 어떤 질환들은 예를 들어 보면 심장질환 같은 것들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암 같은 경우는 수십 년 동안도 별로 이렇게 치료율이 좋아지지 않았죠. 그러나 최근 들어와 가지고는 이제 좋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이제 많은 선진 기술들을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하는 분야 중에 하나인데요. 양전자 단층 촬영입니다. 이 모습을 보시게 되면 인간의 전체, 신체 전체 모습을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보게 되면 저기 하얀 점들은 바로 이 암에 해당하는 거죠.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폐암 환자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투명하게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침습적으로 이렇게 뚫지 않고도 어디에 암이 분포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과거에는 이런 것들을 1시간 정도 촬영하던 것을 지금 같으면 한 7분이면 촬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한 1cm 이상 돼야지만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을 최근에는 5mm, 나아가서는 2mm 정도 수준에서도 이제 발견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자, 이 뇌영상 방사선 의약품을 보시게 된다 그러면 이거는 치매를 특히 알츠하이머 병을 아주 조기에 진단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알츠하이머에 이제 걸린다 하면 환자가 점점 더 기억력이 감소되고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워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임상 선생님들이 알츠하이머에 걸렸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죠. 그러나 진정하게 이분이 알츠하이머에 관련된 치매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에 의한 치매인지는 뇌 조직을 이렇게 뜯어냈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뇌를 뜯어낸다는 게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니죠. 그래서 임상적인 막연한 진단을 하고 있었던 것이 이렇게 뇌영상 방사의약품을 우리 몸속에 투여하게 되면 왼쪽 같으면 이제 정상입니다. 그렇지만 오른쪽 같으면 저렇게 아밀로이드가 침착이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더더구나 이러한 것은 아주 조기에도 발견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아밀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알츠하이머가 발병하기 전에 사실 몇 년 전부터 사실은 침착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도 전혀 환자분이 증상이 없는 단계에서도 이런 것들을 미리 찾아내서 예측을 할 수가 있게 되었죠. 또 나노 기술들이 이제 새로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나노 기술과 바이오 기술이 이제 융합을 해서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진단 기술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고속 유전자 분석 기술입니다. 이 나노 구멍을 통해서 유전자가 DNA가 이제 지나가면서 DNA의 하나하나가 ATCG라는 것들이 이제 체크가 되면서 그 사람의 전체 유전자를 알 수가 있게 되죠. 이러한 모준체를 다 알게 된다 그러면 그 각 사람마다의 그 부분들이 당뇨병을 가졌을 때 또 고혈압이 있을 때 여러 가지 심장질환이 있을 때 각종 암이 있을 때 이런 거하고 이 유전체가 이렇게 매칭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굉장히 큰 데이터를 바이오 데이터를 이용해서 누가 암에 걸릴 확률이 또는 누가 어떤 특정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든지 누구는 이런 고지혈증이나 고혈압이 더 많이 걸릴 수 있다. 뭐 이런 또 예방약이 필요하다. 알츠하이머 더 많이 걸릴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시대가 곧 오게 됩니다. 서울대하고 카이스트하고 같이 공동으로 새로운 그 사이언스 파크를 디자인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나온 얘기가 과연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의료기술, 지금 이미 벌써 천복단지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신약 개발, 이제 의료기기 개발 같은 것들을 이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기존에 하고 있는 의료기술마다 더 뛰어넘어서 우리 차세대 10년, 20년 뒤에 우리가 목표를 삼았을 때는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고민을 했었습니다. 거기서 나온 것들이 보게 되면 이러한 인공감각기, 예를 든다 그러면 우리가 옛날 600만 불의 사나이 같은 거죠. 100m 앞에 있는 글씨도 이제 볼 수 있게 되든지 거기에 있는
소머즈 같이 이렇게 멀리 있는 것도 이제 들을 수 있다든지 이러한 인공감각기 그리고 컴퓨터 휴먼 인터페이스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같으면 이제 마우스를 움직인다든지 최근 나와서 이제 패드 같은 경우는 타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함으로써 이렇게 컴퓨터가 움직여주는 그런 것도 있고요. 정신 신체 작용 같은 것들은 우리가 정신에 의해서 사실 많은 질환들도 오고 스트레스도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신 신체 작용을 잘 이해하고 이용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아주 수면을 할 때 악몽도 꾸지 않고 아주 쾌면을 하고 난 다음에 다음날 모든 스트레스가 풀린다든지 이런 것들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의료 기술들을 이제 발전을 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휴먼 3.0이라는 우리가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럴 때 이제 휴먼 1.0이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라든지 이미 과거에 우리가 문명의 이기가 없는 것을 이제 휴먼 1.0이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살고 있으면서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지금 같은 뭐 어린아이들조차도 이제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이런 단계죠. 이런 것이 이제 휴먼 2.0이라고 저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휴먼 3.0이라 그러면 인간이 더 능력이 더 뛰어나게 되는 사실은 그것은 이제 과거에서는 우리가 이제 신선이라고 꿈을 꿔왔었죠. 신선이라는 것은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실제로 이제 저 모습을 보이시게 되면 신선이 이제 나이가 굉장히 뭐 80대 노인 같지만 실제로 중국에서 원래 신선이라는 모습은 40대 중반에 아주 건장한 상태로 오래 영원히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런 슈퍼휴먼의 개념이 되게 된다 그러면 단순히 건강함 뿐만 아니라 즐거움도 이 안에 구가할 수가 있고 또 편리함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에는 이제 구글 아이라는 개념입니다. 구글에서 이제 개발하겠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제 안경처럼 이제 눈에 쓰지만 실제로는 그게 디스플레이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니는 일상생활에서 우리 눈으로 바로 저기 보면 지하철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지하철이 3분 뒤에 시청행 열차는 출발한다 라는 것을 바로 디스플레이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걸어가고 있는 위치, 제가 지하철로 들어간다는 행위 이런 것들을 이미 스마트폰이 인식을 해서 그걸 다시 구글 아이를 통해서 디스플레이를 해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 가지 보청기 같은 경우도 지금은 이제 바깥에 이렇게 달고 있지만 우리 몸속에 이제 내장이 돼서 사실 거추장스럽게 뭐 들고 다닌다든지 이렇게 끼고 한 게 불편함이 없이 우리 몸속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되는 것이죠. 이런 단계가 이제 초기 단계. 이런 것들은 사실 단순한 어떤 치료라는 개념보다는 우리 몸을 더 향상시키는 우리 인간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지만 이 그림은 굉장히 작은 것을 확대한 것입니다. 마이크로 니들, 즉 주사기죠. 그러니까 1마이크론 정도 되는 눈에 아주 거의 띄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작은 주사입니다. 특히 인슐린 같은 경우 우리가 당뇨병 환자 같은 경우 매일 또는 거의 매번 식사할 때마다 이렇게 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저렇게 작은 마이크로 니들을 개발해서 더 이상 통증이 없이 이렇게 우리 몸에 패치 붙이듯이 이렇게 붙이면 이렇게 검사도 되고 또 이렇게 주사약도 들어가게 되는 이런 것들이 지금 개발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우유 주사 같죠? 그냥 우유 같은 것이 이렇게 수액으로 돼 있어가지고 우리 몸에 주입하는 것이 돼 있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인공혈액입니다. 지금 임상시험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인공혈액은 산소를 전달하는 능력이 우리 혈액보다도 더 증가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도 이런 인공혈액이 시중에 우리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이 이제 헌혈을 했었죠. 그러나 이 인공혈액은 그런 걸 단순히 대체하는 뿐만 아니라 산소를 전달하는 능력이 우리 몸속에 있는 적혈구, 혈액보다도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치료 효과가 나타나죠. 예를 든다 그러면 심근경색이 있거나 뇌경색이 있다, 중풍이 있다. 이런 분들이 이제 혈관이 막혔죠. 그러면 뇌나 심근에 혈액이 특히 산소가 전달되는 능력이 이제 떨어집니다. 그 부분에 이제 세포가 죽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훨씬 더 많은 산소를 전달함으로써 그런 뇌세포나 심장세포가 죽어가는 것들을 살려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것들 조금 더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단순히 치료 목적보다는
인간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런 인공혈액을 맞게 된다 그러면 산소 전달력이 훨씬 더 강해지기 때문에 나이 드신 노인분들도 이 계단을 오른다든지 이럴 때 부담 없이 그리고 숨 전혀 차지 않고 올라다닐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슈퍼휴먼에 더 나아가서 컨비니언스까지 나왔죠. 편안함. 그러나 즐거움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인공혈액을 맞고 우리가 보통 사람들도 그러면 고래처럼 숨을 크게 호흡을 한 다음에 물속에 들어가서 30분간을 즐기고 위험하지 않고 만약에 뭐 스쿠버 다이빙 한다든지 하면 장비가 고장나서 위험할 수도 있고 두렵기도 하지만 이런 거 숨 참고 그다음 올라와서 한 이러한 즐거움도 할 수 있고 그렇다 그러면 해양 산업들도 엄청난 발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새로운 또 나노로봇 시절이 또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 나노로봇이라는 것은 기계적인 로봇이라기보다는 화학적, 생물학적 로봇입니다. 여러 가지 항체를 이용해서 우리가 특정한 질환을 타겟팅하는 그런 것들이 개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약을 우리 몸속에 안전하게 전달해서 어느 특정한 데 가서 터지게 만드는 그런 캐리어라는 그러니까 나노로 만든 그런 입자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다가는 꼭 뭐 항암제만 집어넣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유전자 치료제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나노 입자 안에는 또 형광 물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빛을 낸다든지 신호를 내는 물질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서 이 나노로봇이 움직이는 것을 영상으로 모니터링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다기능성 이제 나노로봇을 지금 만들게 된다 그러면 그 환자 하나하나마다 개별적으로 이 나노로봇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면서 실제로 질환에 가고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해가면서 진짜 진정한 맞춤 치료가 가능해집니다. 자, 이러한 융합 의료 기술들 중에서는 이미 벌써 가까이 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스마트 의료 재택 치료죠. 이미 벌써 우리는 스마트폰을 누구나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하고 사실 면대면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원격 처방도 가능하고 질문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고속 유전체 해독기 이것도 조만간 곧 나올 계획입니다. 이것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 이제 맞춤 예방의 시절이 이제 가능해집니다. 어떤 분들이 어떤 질환에 더 많이 걸릴 수 있다는 것들을 이제 본인이 알고 스스로 그것에 대해서 더 깊이 예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재활 로봇을 이용한 체력 극복. 지금 로봇 기술들이 점점 발달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화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인공감각을 통해서 노안을 이제 극복하죠. 그렇지만 이 단순한 노안 극복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보다도 더 뛰어난 시력을 이제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슈퍼휴먼이 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맞춤 치료, 나노로봇을 위한 그 궁극적으로서는 우리가 줄기세포라든지 인공장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발하게 되면서 이제 회춘을 할 수 있는 재생의학이 됩니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진정한 우리가 휴먼 3.0이 이루어지고 또 이런 우리가 옛날에 정말 수천 년 전부터 꿈꿔왔던 신선의 시대가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많은 의료기술, 우리를 즐겁게도 할 수 있고 건강하게도 할 수 있고 또 편리하게도 할 수 있는 의료기술들은 그냥 이렇게 개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구슬이 서말에도 끼워야 되죠. 많은 부분에 그 우수한 과학자 또 의학자 또 법 제도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사실 협업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2025년이면 우리가 새로운 슈퍼휴먼을 꿈꿀 수 있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